천년 전 바닷속에서 솟아올랐다고 전해지는 섬 제주 비양도. 분화구를 가진 봉긋한 오름으로 태어난 섬은 가까이 있으되 아직 사람들 손길 밖에 있다. 변하지 않은 섬, 변하지 않은 바다는 얼마만큼이나 풍요로울 수 있는가. 한반도 화산 분출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섬 제주 비양도는 지금 탄생 1000년을 기념하며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삶의 원형을 말하고 있다. 제주의 푸른 서쪽 바다, 섬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갈망에서 뱃길로 15분, 굳은 날에도 늘 내다보이는 동산 같은 섬이 비양도다. 제주 본섬을 마주하고 있는 비양항은 섬 생활의 중심지이자 전부다. 20여 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니 항구와 바다를 오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다. 섬 사람들의 시계는 바다에 있다. 날씨가 좋으면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물고기철에 따라 밤을 낮처럼 살기도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 내 소득이 가장 높은 섬이며 그러면서도 차가 한 대도 없는 섬. 비양도는 그만큼 훼손 없는 아름다움으로 바다 위에 서 있다. 제주 사람들에게도 비양도는 가까이 있으되 늘 바라만 봐왔던 섬이다. 그러나 늘 부여하던 섬에 지난 시절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양도의 탄생 1000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비양도 탄생에 대한 관심은 조선조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에서 비롯됐다. 고려 목종 5년 바다에서 산이 솟아 5일간 붉은 물을 뿜어내 비양도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분출은 기록만 있을 뿐 당시의 용암은 확인되지 않았다. 천년설로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다가선 작은 섬 비양도. 섬은 항구에서부터 감춰져 있던 천혜의 바다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개 기름과 오물로 얼룩지기 마련인 항구가 맑은 수족관 속처럼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바닥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항구엔 각종 돔들과 숭어떼 등 귀한 대접을 받는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초여름에 부화해 아직 먼 바다로 나아가지 못한 치어들이다. 그물을 들이우기만 하면 항구는 싱싱한 어장이다. 여름의 끝은 이곳 주민들이 메리라 부르는 멸치의 계절. 비양항엔 산란철을 맞은 살찐꽃 멸치떼가 몰린다. 멸치 중에서도 어른 손가락만하게 제일 커서 젓갈로 이용된다. 주민 몇몇이 그물이라도 던지면 몇 끼 국거리로 넉넉한 멸치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 계절의 멸치들은 입에 돌기가 허옇게 도드라져 있다. 모래톱을 부비어 알을 낳기 위한 산란철의 친구다. 멸치떼가 찾아 나선 산란장의 조건은 물이 깊지 않은 모래톱.
얕고 깨끗한 모래바닥을 가진 비양항은 그들이 찾아낸 천혜의 산란장이다. 멸치 산란철의 또 다른 징후가 암컷의 뒤집기다. 마치 산통을 겪듯 은빛깔의 배를 드러내며 산란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산란은 주로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난류의 영향을 받은 차지 않은 물속. 멸치는 수십 미터 깊이의 바다에선 바다 근처에 알을 낳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은 모래벌을 만나면 바닥을 파고 알을 낳는다. 눈으론 식별되지 않는 수천 개의 작은 알을 낳고 멸치는 생을 마감한다. 일 년 반 정도의 길지 않은 생이다. 번식의 의무를 마친 멸치들은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낸다. 8월의 항구 속은 1년 중 가장 먹잇감이 풍부한 계절. 집게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포식한다. 갯가에선 갈매기들도 포식한다. 알을 낳은 멸치들이 파도에 떠올라 갯가 위로 밀려드는 것이다. 갯바위 틈새에 사는 개들도 쉽게 큰 먹잇감을 만난다. 비양항의 꽃멸치 산란처럼 가글거지를 마친 마을처럼 넉넉한 계절. 그러면서도 죽음이 탄생으로 하나의 소멸이 또 다른 생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순환의 현장이다. 비양도 사람들에게도 하야흐로 멸치잡이 철이다. 섬에서 불과 200여 미터의 앞바다. 주민들은 해가 뜨기 전 밤새 들이워둔 멸치 그물을 거두어 올린다. 인근의 멸치잡이가 대형 선박의 기업형 어업인데 반해 비양도에선 작은 배로 서너 명이 일한다. 바다가 얕은 암석지대라 작은 배가 유리한 데다 항구 앞이 바로 멸치밭이라 가능한 일이다. 한 번에 욕심껏 많이 잡지 않는 게 더 많은 멸치를 가져다 준다는 걸 이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터득하고 있다. 동틀 무렵 비양항엔 아이들에서 노인까지 섬사람들이 총동원된다. 그물코에 꿰인 멸치들을 털어내는 공동작업 시간이다. 올해는 꽃멸치가 많이 든 해다. 그물이 없던 시절 돌담을 쌓아 간만의 차를 이용해 잡다가 오늘에 이르렀지만 비양도의 꽃멸치는 그 넉넉함에 비감이 없다. 주민들의 멸치털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다.
손수레 하나가 가득 차도록 늘었다는 들고양이들이다. 주민들이 멸치 그물을 터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따로 국거리로 남겨둔 함지박의 멸치는 들고양이 차지가 됐다. 기름진 땅이 물에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내듯 비양도 앞바다의 기름진 멸치밭은 섬의 한철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비양도의 석양 무렵 섬엔 인적이 끊긴다. 해진 항구엔 화살 오징어라 불리는 한치들이 찾아든다. 부화한 지 열흘 남짓한 어린 한치들, 80여 종의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비양도 바닷속에서 만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다. 물맑은 비양항의 밤바다는 또 어떤 생명들을 키워내고 있을까? 평균 수심 1.5m. 항구의 바닥은 더없이 깨끗한 모래벌이다. 곳곳엔 얼핀 모래바닥과 분간되지 않는 몸집 큰 물고기들이 터잡고 있다. 서대나 넙치, 양태 같은 깨끗한 모래벌만을 찾아 몸색을 감추고 사는 종들이다. 이들이 비양도 외에 다른 항구에서 발견됐다는 기록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오염을 피해 사는 종들이다. 열대어 솔베 간팽도 항구 속에 산다. 발견하기가 어려워 스쿠버 다이버들도 반기는 물고기다. 항구 가장자리의 수초지대에선 한밤중에도 먹이 사냥이 펼쳐진다. 꽃게는 감태줄기 위에서 제 몸 길이의 대여섯 배가 넘는 개치렁이를 사냥했다. 캔민숭 달팽이는 짝짓기 계절이다. 5cm가 넘게 잘 자란 종을 발견하기는 어디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갯장어라고도 불리는 바다뱀은 50cm가량의 긴 몸을 모래벌에 숨겨두고 머리만 내민 채 밤사냥을 즐긴다. 작은 치어에서 몸집 큰 물고기까지 녀석은 먹잇감을 가리지 않는다. 미기록 중인 말미잘이 활발하게 포획하는 순간도 포착됐다. 말미잘은 기둥과 척수에 가시세포가 치밀하게 박혀있는데 여기에 자극이 전달되면 비늘 달린 가는 침으로 강력한 독을 쏘아 먹이를 마비시킨다. 촉수 끝에 걸려든 멸치의 저항도 치열하다. 그러나 일단 촉수에 달라붙은 물고기는 웬만해선 빠져나가지 못한다. 말미잘의 몸은 단순하고 부드러워도 독성은 강하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오염만 없다면 생명들은 이처럼 아주 가까이 항구에서조차도 저마다의 생명력을 내뿜는다. 해발 114m의 화산섬 비양도. 화산 분출이 만들어낸 오름은
대부분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비양봉 기슭을 오르면서 초지는 침엽수와 낙엽 화렵수림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지역이다. 오름의 정상 비양봉은 분악으로 이루어졌다. (26m) 깊이의 풍하고 그 안은 마치 미답의 원시림처럼 빼곡히 해송이 들어차 있다. 해송이 사라지고 있는 육지에선 보기 힘든 큰 군락이다. 달콤한 으름 열매도 알맞게 익어 있다. 귀한 과일로 대접받다가 이젠 울창한 숲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열매다. 아니 이런 나무 계통이 잘 안 나와 맛이. 10m 높이로 자라난 여름에 50년생 막 팽나무도 먹을 때 발견됐다. 인근의 섬들에선 보기가 힘든 거목이다. 나무 하나에 사람. 단순해 보이는 오름 깊숙한 곳에 비양도는 작지만 귀한 처녀림을 간직해왔다. 분화구 숲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섬 오갈피다. 탐나 오갈피로도 불리는 제주 특산종이지만 제주도에선 이미 멸종 단계에 이르러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양도에만 있어 이름 붙은 비양나무도 건강하게 군락을 이루었다. 비양나무는 10여 년 전 처음 발견됐다. 유난히 햇빛을 좋아해 웬만한 숲에선 살지 못하는 까다로운 식물이다. 네, 아마 여기가 전에는 다른 식물들이 거의 없었고 거의 그 대부분 초지화된 데서 막 이런 그 비양나무가 막 서식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점점 이제 밀려나는 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생이 단순한 것이 섬의 특징이다. 그러나 비양도엔 여느 섬과는 달리 1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다. 오름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비양도 생태계의 또 한 특징이 파충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종이 줄장지뱀. 육지에선 이미 사라지고 제주도에서조차도 희귀해진 종이다. 너른 초지 위에 곤충이 풍부하다는 증거다. 육지의 파충류가 위기에 몰린 것은 농약 오염이 심한 데다 초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이 도마뱀이다. 이제 육지에선 보기 힘들어진 도마뱀이 비양봉 분화구 부근에선 여러 마리 관찰됐다. 버려진 문짝 속에선 쇠살모사 3마리가 한데 또아리를 들었다. 여간에선 함께 다니지 않은 녀석들에게 본식기가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독을 많이 품는 시기다. 섬에서 쇠살모사를 발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근방에 있는 뭐 차기도나 다른 그 섬 같은 데도 쇠살모사는 없고 다른 종들이 분포하는데 여기는 쇠살모사가 발견됐다는 점은 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약 한 방울 없는 섬. 비양도는 육지에서 밀려난 파충류들의 안정된 서식지다. 헤엄도 잘 치고 나무도 잘 타는 누룩뱀은 다혈질의 파충류다. 멀리서도 새의 알냄새를 맡아 공격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돌진한다. 천적이 없는 섬에서 누룩뱀은 1m가 넘도록 크게 자라있다.
비양도는 더 이상 단순한 화산섬이 아니다. 놀라운 바다 세계를 품고 있는 생태섬. 비양도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폴랑호가 있다. 폴랑호는 500m의 긴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바닷물에 가까운 호수로 일종의 염습지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폴랑호는 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다. 커다란 암석으로 된 호수 바닥은 마치 바위로 만들어진 수족관처럼 덤블랑이 같은 물고기들을 키워낸다. 물이 지어 사는 쇠백로도 고요한 폴랑호의 식구다. 쇠백로는 호수 가장자리를 훑어 숨어있는 갑각류와 수소곤충을 잡는다. 폴랑호의 여름 철새다. 초지에 둘러싸인 섬 속의 염습지 폴랑호. 사람의 발길이 뜸한 폴랑호는 습지의 생태와 바닷가 조간대의 생태가 잘 어우러져 있다. 폴랑호의 안쪽엔 육지 해안에선 사라지는 연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대칠경이는 염분에 강한 해안가 식물이다. 늘 바닷물을 맞이하는 최일선에서 자라며 바닷물에 잠겨서도 꽃을 피운다. 폴랑호의 자갈밭 지역엔 순비기가 군락을 이루었다. 순비기는 해안가 모래 언덕에서 얽혀 자라면서 모래의 유실을 막고 철조망 역할을 한다. 바닷가에서 바람을 피해 낮게 포복하듯 자라있다. 초지에 둘러싸인 폴랑호에서 귀한 연생 식물들을 만난다는 건 비양도 생태조사의 큰 수확이다. 그 가운데는 콩 같은 씨앗 속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덩굴식물 해녀콩도 자라고 있다. 비양도 폴랑호는 보존해야 할 생태 보고다. 지난 7월 비양도엔 큰 풍선이 덮쳤다. 섬 사람들은 대부분 한림 쪽으로 피신했지만 몇몇 남은 어부들은 배들을 챙기느라 위험한 항구를 떠나지 못했다. 눈을 뜨기도 힘겨운 강한 태풍이다. 빈 마을의 뒷숲으로는 쇠백로들이 몸을 숨긴다. 뒤늦게 소나무 숲으로 피하려던 쇠백로 한 마리는 태풍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려앉지는 못한다. 한때는 밭이었던 초지에 돌보는 사람도 없이 야생화돼가는 흑돼지들도 바람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동요한다. 태풍은 한순간에 오름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마치 한 계절을 훌쩍 건너뛴 듯 태풍이 휩쓸고 간 오름 기슭의 나무들은 벌거벗은 채 뿌리조차 뽑혀있다. 몇몇 그루의 남은 이파리들도 바싹 마른 상태였다. 자연은 실로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위협적인 순간에도 자연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번 태풍으로 비양도의 갯가엔 깊은 바닷속에서 단단하게 붙어 자라는 감태가 떠밀려왔다. 수십 톤의 양이다. 감태 거지는 노인들의 몫이다. 어른들에 대한 배려다. 감태는 일본의 약재로 팔리는데 그 값이 쏠쏠하다. 어둠이 내리면 비양도 앞바다는 한 집의 불빛들로 빛난다. 비양도의 뱃일은 부부가 하는 가족형 어업이다. 한치는 가짜 미끼를 던져두었다가 일일이 낚아올린다. 나무배 트루에서 축줄로 낚던 시절에 비한다면 큰 기원하지만 지금도 하룻밤에 많은 양을 수확하지는 못한다. 한치는 파도가 세야 잘 잡힌다. 한치가 찾아오는 것은 7월에서 9월 사이 산란기 때다. 먹이가 되는 멸치대를 따라 찾아오는 것이다. 한치 배들이 불을 밝히면 갈매기떼가 몰려든다. 갈매기들은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어린 고등어들을 노린다. 비양도 한치밭에서 조금 떨어진 얼바다. 한치잡이가 끝나는 여명때면 옥돔잡이가 시작된다. 한치를 깬 낚시줄을 던져두었다가 감아올리는 주낚잡이다. 옥돔은 여름 내 난다. 10월까지가 산란철이다. 부부는 잡은 그날로 소비하는 당일발이 옥돔잡이를 한다. 옥돔 중에서도 비양도 옥돔을 가장 귀하게 친다. 옥돔보단 다른 물고기들이 올라올 때가 많지만 아무리 큰 갯장어나 잡어들도 바다로 돌려보낸다. 몇 마리의 옥돔 외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 같은 원칙을 지키며 옥돔을 잡는 부부처럼 한꺼번에 더 많이 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비양도 바다는 지켜져 왔다. 제주 비양도는 언제까지고 지켜질 것인가? 관리막 너머로 늘 바라만 보던 섬. 그러나 탄생 천년 축제를 계기로 비양도엔 외지인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제 비양도엔 문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방파제 공사를 마무리하며 섬 개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 예정지는 독특한 염습지 폴랑호다. 우선은 산책로 건설 등 부분적인 개발이라지만 이는 또 다른 개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개발의 속도에 따라 멸종의 속도도 빨라져 왔다. 가까이 제주 본섬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한다.
불편함을 견디며 섬 사람들이 지켜온 모든 것도 개발의 힘 앞엔 무기력해지는 일들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큰 불편 없이 우리 사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가도 저는 즐거워요. 바다에 가도. 그런 뭐 대규모 유락 시설을 갖춰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 비양도란 섬 이미지가 또 없어지는 거고, 이 비양도에서는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자연으로 보존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어야지. 천혜의 바다 협곡과 산호동산을 품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오름으로 서 있는 섬, 제주 비양도.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엔 육지가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천년의 전설 속에서 비양도는 한반도 생성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기도 하다. 세상이 광속으로 바뀌어도 비양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대의 방식으로 바다를 일구었고, 그래서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죽은 바다의 어부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